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도빠입니다. 오늘 날짜 10월 16일 서울 거래량을 보면 9월은 거의 숫자 변동이 없고요. 2,900건에서 그냥 시계가 죽어버렸어요. 더욱 심각한 건 10월 거래가 블랙홀 속에 갇힌 느낌도 들고요. 187건. 시간을 두고 더 두고 봐야 하는 시점이지만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러니 공인중개사 폐업률이 갈수록 증가하고 기본 거래가 돌아야 업장이 유지가 될 수가 있는데 유지 자체가 안 될 수준으로 거래가 뚝 끊겨버렸으니 당연히 부동산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작년 1차 폭락의 충격을 경험하고 화들짝 놀란 매도자들이 작년 한 해 동안 급매로 던진 집값이 그동안 미미하게나마 매수자 간의 거래로만 이어졌던 거고 상반기 거래가 살짝 살아나려는 조짐을 보일락말락하니 이건 뭐 살아난 것도 아니죠. 그냥 살아난 척한 거지. 집주인들이 이때다 싶어서 가격대를 밀어올리고 그 밀어올린 가격대로 매물을 내놓으니 뭐 어떤 매수자가 이걸 물겠습니까? 지금 뭐 물면 다 호구될 것 뻔한데. 그래서 지금 집값은 끊어진 연입니다. 결국 이건 추락하고 마는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얘기죠. 그렇게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자금이라는 밑불을 아주 세게 떼줬는데요. 매매시장 거래량은 그냥 뭐 거의 성냥불 수준입니다. 통상적인 거래량은 6,000건 이상이 되어야 그래도 제대로 돌아가네 라는 말이 나오는데 죄다 뭐 분양시장 쪽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가서 미치도록 뭐 분양가만 그동안 밀어 올려 버렸죠. 반면 매매시장에선 아직도 매도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자꾸 옆에서 집값 더 오를 거라고 부추기니까 그게 정말 말대로 그렇게 되는 줄 알고 호가 방어벽을 치고 있는데 이거 자칫 잘못하다간 늪이 될 수가 있죠. 전혀 빠져나올 수 없게 된다는 얘기인데요. 매도는 해야 하는데 매수가 절대로 붙지 않으면 뭐 저주받은 집이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아니 아파트가 팔려야지 이게 돈이 되는 건데 그냥 거래가 자체가 중단이 되면 감가가 심한 콘크리트 건물밖에 더 됩니까? 돈으로 바꿀 수 있는 황금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면 아파트는 그냥 빚더미일 뿐이죠. 대한민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을 살 때 대출 끼고 사는 건데 이게 이후에 자산으로 바꿀 수 있는 속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냥 애물단지가 되어버리게 되죠. 지금 시장 침체가 심각한 건 이렇게 거래량이 따라주지 않는 것, 곧 매도자가 붙인 가격에 대해서 매수자들이 전혀 호응을 해주지 않는다는 데 비극이 있어요. 추격 매수자라는 말은 그냥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아니 뭐 가격이 이만저만 해야지. 그러니 당연히 거래가 없으면 가격은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을 맞이하는 거고요. 지금 서울 매물 적체 현상, 정신없이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로 돌려가면서 물건 빼고 달고 하는데 이렇게 7만 5천 건을 찍은 지표에서 그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치를 보이는 건 바로 매물이 뚝에서 터져 나올 전조 현상이죠. 지금 갈피를 못 잡는 매도세의 불안한 심리를 그대로 반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아마 폭주할 걸. 이렇게 매매 시장은 서서히 기우는 달처럼 가다가 결국 시야에서 완전히 깜깜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지금 매매 시장 분위기는 궤적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와중에 오늘부터 시작돼서 10월 19일까지 진행이 되는 분양시장이 있어요. 지금 분양시장 가격이 지난해 동기 대비 12.5% 상승. 이거 뭐 지표상 느낌이고 체감적으로 느껴지는 건 거의 뭐 한 달에 1억씩 오르는 추세처럼 보일 정도로 맹렬하게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분양가가 내려갈 아무런 제재가 없죠. 분상제가 대부분 해제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신축은 그냥 분양가 폭주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가격에 따라서 쏠리는 곳, 거르는 곳, 뚜렷한 양극화 현상이 심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요즘 검단 쪽이 엄청난 쏠림 현상을 보이고 있죠. 핵심은 역시 분양가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부터 시작돼서 10월 16일 목요일까지 진행이 되는 곳이 있는데 먼저 선택형이라 해서 이번에 새롭게 실행이 되는 사전이 나오고요. 나눔형은 이익공유형이죠. 30% 시세 차익을 LH에 환매하는 방법으로 일부 자산을 넘겨주는 건데 지금 집값 추이를 볼 때 넘겨줄 파이가 있을는지 집값 자체가 기울고 있는데 상당히 불안한 요소가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나눔형은 하남, 교산, 안산, 장상에서 나오고요. 일반형은 구리, 갈매, 역사권, 인천, 계양, 남양주, 진접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대안적으로 나온 선택형,
이건 뭐 임대로 6년간 살다가 마음에 들면 그대로 눌러 앉아버릴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바로 짐 싸고 나올 수 있는 퇴로가 있죠. 이번에 선택형이 세 지역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바로 남양주 진접 2지구 5호제곱, 5구제곱 287세대. 여기는 일정한 지역 당첨 비율 있고요. 그리고 군포 대암이 5호제곱, 5구제곱 346세대. 100% 여기는 당해 공급입니다. 구리 갈매 역세권 5구제곱 285세대. 여기도 일정한 지역 당첨 비율 살아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니 해도 가격이겠죠. 남양주 진접 2지구는 보증금 6천, 월 임대료 50만원. 군포 대암이 보증금 7천, 월 임대료 57만원. 그리고 구리 갈매 역사권 보증금 9천, 월 임대료 60만원 수준입니다. 가격이 조금 애매하다는 느낌도 들고요. 이렇게 6년 임대로 살다가 마음에 들면 본인 이름으로 등기를 치는 겁니다. 일정한 소득 기준, 자산 기준 충족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자격 커트라인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조금은 골 때리는 게 6년 임대 기간 종료되고 분양 전환이 돼서 소유권을 받을 수 있는데 향후 6년 이후에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산정 기준에 따라서 집값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상당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무주택자라는 신분을 6년간 유지해야 하고 안 그러면 뭐 나가리가 되는 거죠.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셔야 되고요. 규제사항 확인 잘 하시고요. 군포 대암이는 뭐 대암이역이 근처에 위치해 있고요. 남양주 진접 2지구, 진접선 4호선 연장역인 풍양역이 신설이 되고요. 그리고 구리 갈매역이 그래도 도보권입니다. 일단 세 곳 중에는 구리 갈매 쪽이 뭐 그래도 입지가 좋은 편이네요. 주변 시세 들여다보면 군포 대암이 2편 한 세상 20평대 고점 5억 대비 4억 8천 시세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남양주 진접 롯데캐슬 20평대 4억 4천 수준이고요. 구리 갈매 프로지오 여기는 30평대 고점 8억 8천 대비 6억 8천대로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하는 것이 임대로 만약 진입을 하셨더라도 이후 주변 시세 추이를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집값이 그리 생각보다 탄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연말부터 역대급 하락이라는 삭풍을 맞게 된다면 이런 경기권 아파트들은 그냥 뭐 바로 축성이 되는 건 뻔한 사실이죠. 지금 사전 청약이 왜 위기라는 말을 듣고 있느냐? 본 청약에서 이탈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앞으로 집값 전망에 대한 인식이 상당한 위기감을 반영하고 있다는 뜻이고 주변 시세가 그리 생각보다 밀려 올라가는 느낌을 주지 않으니까 본 청약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높아 보인다는 거죠. 이게 연말로 가면서 집값 하락세가 더욱 가속화되면 본 청약 분양가와 비슷해지거나 높아버리는 그야말로 청약 가성비가 그대로 죽을 수 있는 위험이 있을 수 있죠.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본 청약 분양가 상승폭이 사전 청약 추정 분양가보다 높게 나올 수 있어서 오산세교 80%, 서울대방 신혼희망타운 47%, 화성 태안 70%, 인천 검단 호반서밋 70%, 정말 절반이 훌쩍 넘어가는 이탈률이 이렇게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니 사전 청약은 일단 정보만 캐치를 해놓으시고 실거주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절대 자산 증식이라는 컨셉 가지고 접근했다가는 뭐 리스크가 크다는 걸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선택형 청약 일정은 특공 10월 16일에서 17일, 일반 공급 10월 18일에서 19일, 당첨자 발표 11월 10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서울에서 마곡 토지 임대부로 나오는 마곡 10-2 블럭 나오게 되죠. 공급 규모가 전체 577세대. 여기도 평형이 소형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 소형에만 치중이 되어 있다는 점이 아쉽죠. 아무튼 공급 구분은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일반 공급으로 나뉘어지게 되고요. 추정주택 가격은 3억 1천만 원 수준입니다. 분양가는 굉장히 저렴한데 토지 임대부라는 한계가 있죠. 대지는 SH가 소유하는 거고 건물만 본인 소유인데 땅은 웬만하면 가격 폭락의 영향을 별로 안 받아. 건물이 시간이 갈수록 감가가 되죠. 그래서 이후에 시세 차익을 꿈꾸는 건 좀 허황되다. 이런 이유로 토지 임대료를 매월 70만 원씩 내야 되고 이것도 재계약 시 임대료가 오를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일단 진입을 하시면 유주택자가 되셔서 재산세 내셔야 되는데 월세를 내는 반전세 개념의 주택이 되는 거죠. 좀 모호하죠. 여기 들어가시는 분들 대출도 받아야 되는데 2억 정도 대출 받는다 치면 대출 이자 플러스 토지 임대료까지 더하면 고정 비용이 매월 100만 원 이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 잘 체크를 하시고요. 주변 시세 보시면 마곡 13단지 힐스테이트 마스터 20평대 고점 13억 대비 10억으로 내려앉고 있죠. 시세 대비 저렴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주변 민간 아파트와 비교해서는 안 되겠죠. 마곡 13단지는 대지권까지 뭐 완벽하게 소유하는 완전체 소유 개념인데 토지 임대부는 이게 그냥 절반으로 소유 개념이 쪼개진다는 거고요.
거의 반전세 개념으로 가는 주거 시스템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소유는 본인 이름으로 등기를 치게 됩니다. 자격은 청년특공 소득기준 140%, 신혼부부 소득기준 130%, 생애 최초 소득기준 130%, 일반 공급은 소득기준이 100%로 내려가겠습니다. 일단 마곡 10-2 블럭은 서울 당해 우선 공급 100%가 되겠고요. 본청약 2025년 12월, 입주 시기 2026년이 되겠네요. 일단 입지는 비교적 좋은 편입니다. 송정역과 마곡역 걸쳐 있고요. 근데 이렇게 좋은 입지라면 그래도 비교적 저렴하게 일반 분양으로 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걸 꼭 이상야릇하게 토지 임대부로 우회해서 내 것인 듯 내 것 아닌 내 것 같은 게 물량으로 나오니 서울 진입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진입하는 걸 원천적으로 좀 차단하는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나오는 사전청약 시스템 잘 이해를 하셔서 체크를 하시고요. 특히 마곡은 건물 감가가 심각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토지 임대료 월세 개념인데 그리 저렴하지 않다라는 것, 대출 이자와 토지 임대료 합치면 100만 원 넘어가는 고정비용 발생할 수 있다는 핸디캡이 있겠습니다. 그래도 실거주 원하신다면 잘 고려하셔야 되겠네요. 아마 경쟁률은 굉장히 높을 듯 보이고요. 청약 일정은 특공 10월 16일에서 17일, 그리고 일반 공급 10월 18일에서 19일, 당첨자 발표 11월 2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사전 청약 시스템도 여러모로 불안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모저모 잘 살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